이번 영상에서는 전업주차자는 생활비가 얼마나 나올까? 제 기준으로 작성된 가계부를 한번 공개해 드릴 것이고, 전업주차자가 꼭 가져야 되는 마인드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계부를 열어보겠습니다. 이 표는 제가 편하게 보기 위해서 작성한 것이고, 제가 가계부를 그냥 쓰는 이유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알뜰하게 살기 위해서 가계부를 작성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일종의 취미생활, 저는 좀 매매나 이런 가계부나 문서화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보면은 저의 취미생활 중 한 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미생활이 아니고, 취미생활까지는 아니고 그냥 일상 중 한 개, 그거라고 할 수 있고, 가계부를 쓰는 목적은 알뜰하게 살기보다는 그냥 내가 얼마나 쓰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대분류로 카드 현금, 마트 식비 이런 식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합계, 그날 합계, 그리고 기타는 좀 큼직큼직하게 쓰는 것들, 금액을 표시해 놓고 어디에 썼는지 이런 것들을 다 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에 좀 소비가 많이 된 게 컴퓨터를 바꾼다고. 최근에 컴퓨터를 바꾼 이유가, 기존에 쓰던 컴퓨터가 이 바탕화면에서 HTS를 클릭을 하면은 이 창이 다 내려가고, 한 번 더 클릭하면은 창이 다 올라옵니다. 근데 클릭할 때 창이 올라오면서 이 화면 한 개 한 개가 좀 로딩이 걸려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컴퓨터를 최근에 바꿨는데 지금 완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때문에 좀 소비가 최근에 많았고, 수익금은 계좌 10개 정도 되는 계좌에서 전부 합친 금액, 그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관리비, 가스 이런 고정 지출 같은 게 한 5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 정도, 보통 저는 한 달에 한 2, 300만 원 정도를 소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컴퓨터를 사거나 큼직큼직하게 쓰는 날이나 아니면 5월 같은 가정의 달에서는 좀 더 평소보다 소비가 높은 편입니다. 근데 가정의 달도 5월 한 번뿐이고, 컴퓨터도 이게 한 4년인가 5년 그쯤 돼서 바꾼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만 소비가 높았지, 원래는 한 2, 3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을 바로 보겠습니다. 6월 거도 보면 6월에도 좀 많이 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소비가 있었고, 거의 한 400만 원 정도 소비가 나왔습니다. 이게 컴퓨터 부품들을 한두 달부터 한 개씩 모은다고 그래가지고 부품 값이 많이 나갔고, 지금 컴퓨터 값만 다 합치면 한 300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소비가 많이 나왔고, 제가 얼마를 소비하든 간에 상관은 없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 될 게, 저는 한 2, 300만 원 2, 300만 원을 정도를 한 달에 사용하고 있고, 다른 분들은 이렇게 사용하지 않더라도 각자 소비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랑 금액이 똑같지 않으셔도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수익이 소비보다 많아야 됩니다. 그럼 5월 것까지 보고선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월 가계부인데 5월도 거의 400만 원 이상 지출. 이게 생신도 겹쳐 있고, 경조사비도 나가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가정의 달이라서 좀 많이 쓴 것 같고, 컴퓨터 부분까지 합쳐가지고 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아마 5월, 6월, 7월이 가장 많이 나왔을 것이고, 다른 달에는 거의 한 200만 원? 많이 나와봤자 250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제 기준이고, 여기서 중요한 점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가계부는 전부 저의 기준이기 때문에 참고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업 투자자는 수익이 소비보다 많아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당연히 맞는 말이고, 여기서 저의 마인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마인드가 뭐냐? 수익이 소비보다 많을 때 이거를 얼마나 남기냐, 이게 중요합니다. 좀 많이 남기면은 소비도 저는 자유롭게 합니다. 보통 제가 소비를 할 때 먹을 거에는 좀 아끼지 않는 편입니다. 먹을 거나 아기한테 쓰거나 진짜 써야 될 때, 그리고 와이프한테 돈을 주거나 이런 데는 아끼지 않고, 나머지 다 어떤 곳에 아끼느냐, 좀 사치품 같은 거. 그러니까 진짜 소비를 안 해도 되는데 소비를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것들에서 아끼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부유하게 살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습관이 몸에 배어가지고, 뭐 대표적으로 연예계의 김종국을 보면 휴지 한 장도 못 쓸 만큼 정말 아끼면서 살고 있죠. 그게 어릴 때 습관이 커서도 그렇게 생긴 것인데, 저도 비슷합니다. 저도 어릴 때 돈을 그렇게 많이 써본 편도 아니고, 뭐 돈도 써본 사람이 잘 쓴다는 말이 있듯이 저는 소비를 잘 못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소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전업 투자자는 직장인처럼 퇴직금이 빵빵하거나 아니면은 공무원 같은 그런 분야에서 뭐 연금이 한 3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연금을 한 달에 거의 12만 원 정도 넣고 있지만 연금을 왜 내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받을 수나 있을지. 연금이 빵빵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퇴직금이 빵빵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수익이 소비보다 무조건 높아야 됩니다. 전업 투자자도 직업으로 안 쳐주고 백수로 쳐주는데, 그런데도 걷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무조건 소비보다 월등히 많아야 됩니다. 뭐 애매하게 수익이 300인데 소비가 200이다, 이런 애매한 거 말고선 소비의 배가 돼야 됩니다. 최소한 소비가 200이면 수익은 400이 되어야 되고, 나머지 200만 원을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걸로도 나중에 노후 대비를 하고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늘리거나 아니면은 저축을 하거나 이럴 때는 이 금액은 좀 역부족입니다. 제가 최대한 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한 달에 최소 500, 그리고 소비는 한 200에서 250, 뭐 이 정도만 되더라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좀 검소한 편이죠. 뭐 중간중간에 수익이 많이 터질 때도 있으니까 무조건 그냥 소비 한 수익이 500, 소비가 한 250, 이 정도를 제가 이상적인 가격으로 잡고 있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업 투자자가 중요한 것은 마인드입니다. 제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면, 저번 달에 얼마를 벌었든 간에 그걸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1000만 원을 벌든 뭐 2000만 원을 벌든 아니면은 뭐 500만 원을 벌든 간에 이 5월 달에 벌었던 수익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벌었다고 6월 달에 돈을 안 벌어도 나는 배부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5월이 끝나고 6월로 넘어올 때 이거는 다 리셋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저는 전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6월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인드로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면서, 6월은 처음이다, 나는 5월 달에 1000만 원을 번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저 혼자 생각을 하면서 6월도 처음부터 대응을 하고, 근데 6월에 이 수익이 소비보다 안 났다, 수익은 100만 원인데 소비가 200만 원이 나왔다, 이러면 적자잖아요. 이러면 적자이기 때문에 저는 7월로 넘어와서 최대한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저번 달에 당연히 못 벌었으니까
이 손실은 2월 되는데 수익은 2월 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1,000만 원을 수익 받든 2,000만 원을 수익 받든 그거는 원래 내 돈이었고 원래 나의 원금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번 달에 벌었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 다음 달이 되면 다 잊어버리고 근데 손실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손실을 보면 7월 달에는 무조건 최대한 아끼면서 배달 외식 이런 거부터 아끼겠죠. 뭐 지금은 뭐 와이프가 맛있는 거 해준다 해도 제가 워낙 배달 음식을 좀 많이 시켜 먹어가지고 이 배달 외식에서 돈이 좀 빠져나가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수익을 보니까 신경을 쓰지 않지만 이렇게 수익이 소비보다 낮을 경우에 그럴 때는 무조건 그 다음 달은 아낍니다. 평소에 200만 원을 소비했다면 뭐 최소한에 150으로 아끼던가 100만 원 100만 원까지는 불가능하겠죠. 고정적인 지출이 있기 때문에 100만 원까지는 부족하고 그래도 고정적인 지출에서 보험료가 많은데 이 보험료 대부분을 부모님이 내주고 계셔가지고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손실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되지만 수익 난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잊어야 됩니다. 수익이 났으면 다 잊어버리고 원래 나의 돈이었다. 이 수익은 원래 나의 돈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음 달에 무조건 생각을 리셋시켜야 됩니다. 8월이 되면은 이 6월, 7월을 다 잊어버리고 또 나중에 9월이 되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이런 식의 마인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소비, 저의 가계부 같은 것들은 이거는 제 기준으로 작성한 거지만 전업 투자자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수익이 소비보다 많아야 되고 이 수익은 무조건 잊어야 되고 소비는 이월된다는 것 이것만 명심하신다면 적자에서 면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을 많이 얻는 거겠죠. 수익이 한 달에 뭐 4, 5천만 원 이렇게 되면은 뭐 소비 그냥 펑펑 해도 됩니다. 명품도 사고 외제차도 사고 이래도 되겠지만 수익이 현실적으로 4, 5천 계속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진짜 좋을 때는 4, 5천씩 계속 나올 수 있겠지만 뭐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업 투자자로서 미래를 위한다면은 무조건 이런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미래를 위하여 미래가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 수익 난 금액도 최대한 저축을 하고 아니면은 쌓아놓고선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지 미래가 없다면 미래가 없고 당장에 2025년에 지구가 망한다 이러면은 저는 내일 당장 달려가가지고 스포츠카를 계약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는 필수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매월 한 달이 시작되는 1일이면 그냥 생각에서 모든 것들을 리셋해버립니다. 저번 달에 내가 뭘 했던 수익을 냈던 손실을 냈던 거네 다 잊어버리고 근데 손실은 잊을 수가 없겠죠. 손실나면 좀 타격이 큽니다. 손실은 2월이 되기 때문에 저번 달에 못한 것까지 다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부담감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익을 내면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이다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그래도 그 다음 달 1일이 되면 처음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만 좀 마음 편하게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번 달에 1,000만 원을 벌었다고 뭐 이번 달에 막 매매해가지고 뭐 1,000만 원 잃어도 본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누적 수익이 쌓일 수가 없습니다. 이 누적 수익이 중요한데 이 누적 수익을 주식으로 쌓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런 마인드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전업 투자자 분들이나 전업 투자자를 준비하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저는 이렇게 수익을 계속적으로 누적시켜 가지고 저의 첫 번째 목표는
일단 저의 목표는 계좌 수익이 누적 수익이 20억을 찍는 것이지만 저의 첫 번째 목표는 현금 10억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윳돈 10억. 이 10억을 남기고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이 있을 만큼 이 정도 상황까지 만드는 게 저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 10억을 예금하면 일단 저한테 이런 큰 돈이 있으면 부동산 투자를 하지, 다른 투자를 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저의 목표가 은행 이자로 먹고 사는 겁니다. 이 10억을 예금 2%에 1년 동안 저축을 하면, 이자를 제외하고, 그 이자에서 세금을 제외하고선 1,700만 원이 남습니다. 이 1,700만 원이 그냥 공짜로 들어오면 1년 동안 생활비가 거의 제가 한 달에 200에서 250을 사용하니까 이 1,700이면은 최소한 7개월은 그냥 공짜로 놀고 먹는 겁니다. 이때가 와서 예금이 2%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의 목표는 10억입니다. 그리고 9억이랑 10억이 이 차이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9억 단위랑 공이 한 개가 더 붙는 10억이랑 느끼는 체감 자체가 틀릴 것 같고 저의 첫 번째 목표는 이렇게 은행이자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가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것이긴 하지만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마인드가 필수입니다. 이런 가계부는 그냥 제가 재미로 이렇게 알려드렸지만 이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수익은 소비보다 많아야 되고 무조건 다음 달에 리셋을 시켜야 되고 저번 달에 1,000만 원을 벌었다. 이거는 무조건 잊으셔야 됩니다. 다음 달이 되면은 이 1,000만 원은 무조건 잊어버리고 다음 달도 새 출발한다라는 마인드로 무조건 첫날이 되면은 새 출발한다는 마인드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누적 수익이 쌓이지 저번 달에 많이 벌었으니까 이번 달은 좀 펑펑 쓰면서 살아도 되겠다. 이거는 미래를 위해서 좋지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소비 패턴이나 여러 가지 다 환경이 다르겠지만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도 저 같은 서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저축을 하고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수익을 내는 것이겠죠. 수익을 낼 수 없다면 이거 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물거품이고 먼저 수익을 낼 수 있어야겠지만 이 영상에서는 제가 얼마를 소비하고 이 소비에 대한 마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를 하시고 혹시나 궁금하신 점 아니면 다른 전업투자자분들이 좀 의견을 주신다면 제가 댓글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